수면제 없이는 잠 못 자는 괴로운 밤 보내고 계신가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60대 이상이시라면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밤,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시죠? 며칠 전 진료실을 찾은 69세 박영희 어르신. 오랜만에 병원을 찾은 이유를 묻자 그분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잠이 안 와요. 잘 자야지 생각은 하는데 누우면 생각만 더 많아지고 계속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 돼서야 겨우 잠들어요. 그마저도 깊이 자지도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그분의 표정은 지쳐 있었고 대화 중간중간 숨이 짧아지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요즘 60대 이상 분들 중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도 바로 그 지긋지긋한 밤 때문이신가요?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도무지 잠이 오질 않고 침대 위에서 이불만 몇 번을 뒤집다가 결국 거실로 나와 TV를 틀거나 혼자 어두운 부엌에서 물만 벌컥벌컥 마시고 계신가요? 그 괴로운 밤이 이제는 정말 참기 힘드신 거죠. 잘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수면 정보가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잠들 수 있는 몸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정욱입니다. 40년 넘게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수면 문제, 우울증, 불안장애를 진료하며 수천 명의 밤을 다시 찾아드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60대 중반을 넘기며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는 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면증이란 단어조차 생소하던 40대엔 밤 11시에 눕기만 하면 10분도 안 돼 골아떨어졌고 아침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는 한 번도 깬 적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고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결국 새벽 3, 4시가 돼서야 겨우 눈이 감깁니다. 그러다 7시에 눈을 뜨면 머리는 무겁고 하루가 힘겹게 시작되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나이 들면 잠이 얕아져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 이면엔 몸과 마음의 변화가 그리고 습관의 오해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를 뿌리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60대 이후 잠이 어려워질까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는 수면 시간 자체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잠이 줄었다가 아니라 잠이 깊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면 주기의 변화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뇌와 몸, 그리고 감정의 복합작용이 밤잠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이 들 수 있는 이유는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빛이 줄어들면 분비되고 몸의 졸림을 유도하며 체온을 낮추고 뇌를 수면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서 이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빛에 둔감해지고 밤을 밤으로 인식하는 능력 자체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 결과 졸린 느낌이 줄고 뇌는 계속 깨어 있으려 하고 몸은 휴식 신호를 받지 못한 채 뒤척이게 됩니다. 잠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얕은 잠을 1단계, 중간 잠을 2단계, 깊은 잠을 3단계, 그리고 REM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3단계, 깊은 수면 델타 수면은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기억과 감정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수면이 60대 이후에는 전체 수면 중 고작 5분에서 10분 정도로 줄어듭니다. 10대 시절엔 90분씩 깊은 잠을 자던 우리가 이제는 몇 분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는 것 같지만 쉰 것 같지 않은 밤이 반복됩니다. 수면은 수면 욕구라는 압력과 생체 리듬의 조화로 이루어집니다. 하루 종일 깨어 있으면 뇌에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쌓이고 이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뇌는 이제 잠자야 할 시간이라고 인식하죠. 그런데 60대 이후엔 아데노신 분비가 줄고 뇌의 수면 압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쉽게 말해 잠이 와야 할 시간인데도 잠이 안 오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이 더 둔해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은퇴, 자녀 독립, 친구의 죽음, 만성질환, 배우자의 건강 악화 등
심리적 불안 요소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게다가 60대 이상은 불안장애와 우울증 초기 증상이 불면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단순한 수면 루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과 생각을 함께 다스리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60대 이상을 위한 불면증 해결 루틴 5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잠드는 요령이 아니라 몸과 뇌를 수면에 맞춰 다시 훈련시키는 회복 루틴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60대 이상 불면증을 겪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수면제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건 제가 40년간 수면장애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효과를 본 루틴들입니다. 복잡한 의학 이론 필요 없습니다. 매일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 루틴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잠은 밤이 아닌 아침에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이 안 오면 밤 시간만 바꾸려고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침을 바꿔야 밤이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은 햇빛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해가 뜨면 뇌는 이제 깨어 있을 시간이라고 판단하고 그로부터 14시간 후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이 멜라토닌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햇빛에 대한 반응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강한 빛을 눈으로 받아야 밤이 되었을 때 몸이 다시 잠을 자야겠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 창가에서 20분 이상 햇빛 쬐기. 날씨가 흐려도 괜찮습니다. 밝은 빛 자체가 효과를 냅니다. 실내 조명 대신 자연광이 훨씬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가벼운 산책까지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2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8시에 베란다에 나가 커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만들고 나서 한 달 만에 평균 수면 시간이 2시간 이상 늘었습니다. 둘째, 낮에는 몸을 쓰셔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잠도 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줄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움직임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낮에 에너지를 충분히 소비하지 않으면 뇌는 회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걷고 육체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피로를 풀기 위해 자연스럽게 숙면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도 몸에 피로감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집안일도 좋습니다. 청소기 밀기, 마당 쓸기, 물건 정리 등 가능하다면 오전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오후 4시 이후엔 과격한 운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뇌를 각성시켜 잠을 방해합니다. 낮에 활동량이 늘면 그 자체로 수면 압력이 높아져 밤에 더 쉽게, 더 깊게 잠들 수 있습니다. 셋째, 저녁 시간에는 수면 방해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셔야 합니다. 밤이 되면 피곤하니까 이제는 잠들겠지 하고 기대하시죠? 하지만 막상 누우면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고 TV를 끄면 오히려 눈이 더 말똥말똥해지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저녁 습관들. 저녁 6시 이후엔 절대 커피, 홍차, 초콜릿 금지. TV 시청은 밤 9시까지만 하세요. 자극적인 뉴스, 유튜브 영상 시청 자제하세요. 자기 전 1시간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세요. 과일, 국물, 맥주 등의 수분 섭취 제한해서 야간 소변을 하지 않게 예방하세요. 수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 들어가는 모드입니다. 하지만 뇌가 아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면 수면 유도 호르몬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핸드폰 불빛,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파란빛은 낮의 햇빛과 같은 신호를 주기 때문에 잠을 유도하는 뇌 회로를 강제로 꺼버립니다. 넷째, 잠들기 전 걱정 멈춤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일 병원 예약은 언제지? 자식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갑자기 아랫배가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잠들기 직전 가장 고통스럽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에게
생각 정리 루틴을 만들라고 권합니다. 오늘 걱정되는 일, 내일 할 일, 마음속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 뒤엔 스스로 말해보세요. 이건 오늘 밤이 아닌 내일 아침에 생각할 일이야. 뇌는 이렇게 말해주는 걸 기억합니다. 이 짧은 루틴만으로도 생각, 감정, 각성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다 깼을 때 반응하지 않는 습관을 만드세요. 많은 분들이 자다가 한번 깨면 다시 잠을 못 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는 소변이 급한 것도 아니고 그저 수면 사이클에 의한 정상적인 각성일 때가 많습니다. 깨자마자 시계를 보지 마세요. 시간 확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일어나지 말고 눈을 감고 폭식 호흡을 시작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췄다가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기. 5회에서 6회 반복하면 심박이 안정되며 뇌파가 다시 수면 모드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정말 소변이 급한 경우만 천천히 움직여 다녀오시고 다시 침대에 누워 조용한 호흡과 상상 이미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루틴을 반복하면 뇌가 새벽 각성을 위험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수면 루틴들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요.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죠?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럴 땐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불면증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뇌의 기능 저하, 호르몬 문제, 정신 건강 이상 신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럴 땐 반드시 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잠드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날이 일주일에 3일 이상 반복된다면 새벽 24시에 자주 깬다든지 다시 잠들지 못하고 45시에 일어나 버리는 경우, 그리고 낮에도 피로, 두통, 멍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생활 루틴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도 불면증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특히 수면 부족이 2주 이상 이어지면 뇌의 감정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 수면 장애와 함께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를 꼭 찾으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고 하루가 막막하게 느껴진다. 의욕이 없고 어떤 일도 귀찮고 말수가 줄어들었다. 별일 아닌 일에도 자주 눈물이 난다. 사람들과 연락이 줄고 외출을 꺼리게 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희미해졌다고 느낀다. 이런 상태는 우울증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분들 중 갱년기 이후 수면 장애를 겪다가 우울감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역시 퇴직 후 역할 상실감, 사회적 고립감, 노년기 건강 불안이 겹치면서 잠을 매개로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잠은 단순한 밤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과 삶 전체의 상태를 반영하는 가장 민감한 지표입니다. 세 번째, 밤중에 숨이 차서 깨거나 꿈속에서 질식하는 느낌이 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다가 헥하며 갑자기 숨을 들이쉬는 느낌, 잠든 동안 입이 자꾸 말라서 깨는 경우, 자고 일어난 뒤에도 머리가 무겁고 목이 뻐근한 증상, 콧꼬리 소리가 점점 커졌다는 가족의 이야기, 이건 수면 중 기도가 좁아져 호흡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 없이 방치할 경우 심장병, 고혈압, 심지어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지며 갑작스러운 야간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수면 클리닉이나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간단한 수면다원 검사만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양압기 외에도 턱 교정기, 체중 감량 등 다양한 치료법이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네 번째, 불면과 함께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건 더더욱 조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방금 들은 말을 자주 잊어버리고 오늘 약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들고 시간 감각이 느슨해진다. 이런 증상과 함께 불면증이 있다면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경도인지 장애 혹은 초기 치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불면증이 치매로 이어지진 않지만 치매 환자의 80%는 초기부터 불면증을 겪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조기 진단만 잘해도 악화를 늦추거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결론을 드릴 시간이네요. 불면증 그냥 견디지 마세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잠을 못 잔다는 건 단순히 밤이 괴롭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잠을 잃는다는 건 내 감정이 무너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몸이 점점 무너지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시 잠을 잘 자게 되면 우울은 사라지고 의욕이 생기고 내 삶의 리듬이 다시 회복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루틴 어렵지 않죠? 조금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혹시 2주 이상 불면이 지속된다면 절대 혼자 앓지 마시고 전문의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수면은 생존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디그너파이드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오늘 영상 보시고 딱 하나라도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햇빛 쬐기, 저녁에 스마트폰 끄기, 걱정 메모하기, 폭식호흡, 걷기. 그중 하나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댓글에 약속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자기 전 스마트폰 끄겠습니다. 아침마다 걷기 20분 시작합니다. 이 댓글 하나가 당신의 새벽을 바꾸는 첫 번째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건강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조용하고 깊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